오늘 진행할 명상은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그래서 엄마의 입장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명상입니다. 엄마와 갈등이 있으신 분들, 엄마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이 명상을 통해서 그녀를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어쩌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이 될 겁니다. 편안한 자세로 등받이에 등을 기대 주시고 눈을 감고 팔걸이에 팔을 올려주세요. 수정이 있으신 분들은 양손에 수정을 쥐어주시고요. 누워서 진행하실 분들은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팔과 다리를 살짝 몸통에서 떨어뜨리고 누우시면 됩니다. 눈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실 때 심장 부풀리고 내쉴 때 입으로 소리내서 후 깊게 길게 내뱉겠습니다. 나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힘이 빠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마에 힘이 빠지고 눈꺼풀에 힘이 빠집니다.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어깨 털썩 내려놓고 뒷목에 긴장이 풀어집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입으로 내뱉습니다. 양팔에 천천히 힘이 빠집니다. 양손에 저리저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심장 부풀리고 후 내뱉으면서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이 느릿하게 움직이면서 편안해집니다. 양쪽 허벅지에 집중합니다. 양쪽 종아리에 힘이 빠집니다. 발바닥에 힘이 빠지면서 정기감이 느껴집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길게 내뱉으면서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잠시 일시중지 멈춰놓은 상태에서 호흡으로 생각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마치 회색빛 안개가 입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후 한 번 더 자, 나의 무거운 마음을 느껴봅니다. 최근에 내가 엄마를 떠올리면서 내가 느꼈던 마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무겁고 묵직하고 마치 죄책감처럼 책임감처럼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의 작은 모습을 보는 게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한때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 완벽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선물한 사람, 늘 사랑에 허덕이게 만든 사람,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끔은
너, 너무 잘 이해가 되면서도 가끔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고마우면서도 미운 사람, 그 사람의 작은 뒷모습, 그 작은 등, 그 등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은 자식, 완벽한 자식이 되면 덜 미안할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 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고통들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런 원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대체 나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 참 어려운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나랑은 너무 다른 복잡한 사람,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은 그녀의 삶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쯤 여러분들의 엄마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려나요? 지금보다는 훨씬 젊고 미숙하고 풋풋한 그런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날 낳기 전에 엄마의 모습. 아마 이런 표정에 이런 성격이지 않을까. 좀 더 자세히 느껴보면서 근데 이런 사람한테도 엄마이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엄마이지 않았던 때, 한 명의 사람으로 충분했던 때, 누구의 부인이자 아내이자 엄마이지 않았던 그런 때가 저 사람한테도 있었겠죠.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 석자로 불리던 때가 있었겠죠? 그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엄마가 아빠를 만나기도 전에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가장 중요했던 때, 지금의 나처럼 멋모르는 철없는 소녀 같은 그런 모습에 그녀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자, 새로운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몸만 큰 천진난만한 소녀. 아직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입니다. 어떤 미래를 살게 될지 설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런 내 앞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나서 믿기진 않지만 굉장히 설레면서 걱정이 됐어요. 내가 엄마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한테 굉장히 좋지 못한 엄마였어요. 헌신을 많이 하긴 했지만 나를 정신적으로 보살펴준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고, 때로는 훈육을 한다고 날 때리기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는 잘하는 것들,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지원을 제대로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엄마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자식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같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최고의 삶을 선물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좋은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늘 고민해요. 늘.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일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꼼지락거리면서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해요. 이제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생겼어요. 난 아직 엄마로서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쑥쑥 자라니까 지금 당장 애가 왜 우는지, 젖병은 어떻게 물리고 애는 어떻게 씻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 배우기도 급급한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조기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는 인터넷도 없어서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엄마들은 갓난아이를 케어하는 건 알려주는데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건 몰라요. 저도 뭐 사랑을 표현하면서 물건을 많이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이런 거면 충분하다고 느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사랑받았을 때가 보통 그런 때였으니까요. 엄마가 없는 살림에 나한테 좋은 물건을 사줬을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했을 때 난 그때 사랑받았다고 느꼈고, 그 느낌을 내 아이한테 자주 줄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맞벌이를 해서라도 아이한테 더 좋은 것들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애가 조금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요. 애가 아플 때마다, 그래서 자지러지게 울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모든 게 내 탓 같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면 아이한테 이렇게 속삭이곤 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들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품에 안아주고 얼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건 여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서 가장 속상한 건 난데, 아이가 아플 때마다 주변에서 마치 이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게 내 책임이라는 것처럼 바라보는 게 좀 서러워요. 내가 이 아이를 아프게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아플 때 가장 가슴 아픈 것도 난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도 알아요. 내가 아이를 더 건강하게 낳아줬으면 됐다는 걸.
근데 아이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한 번씩 거드는 거 있죠. 그래서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둥, 태교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둥. 친정엄마도 내 속도 모르고 잔소리만 해요. 제일 속상한 건 난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내가 완벽한 엄마가 됐으면 아이가 아플 일도 없었겠죠. 아니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거나요.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남편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때예요. 다른 사람처럼. 아이를 좀 더 잘 케어하지 그랬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몸을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 아니 남들은 그렇다 쳐요. 어떻게 나랑 같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남편이 저러지? 너무 억울해요. 엄마라는 역할 나 너무 하고 싶고 좋아요. 근데 세상의 눈초리가 곱지가 않네요. 아이가 제법 컸어요. 전 직장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집에 와서 아이 케어하고 아이는 또 저한테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처음 유치원에 간 날 하루 종일 엄마만 자꾸 울었대요. 다른 애들도 다 그런다는데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엄마였으면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분명히 가정주부인 애기 엄마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애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없는 유치원에서 기가 죽진 않을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외톨이처럼 있진 않을지, 어떤 못된 친구가 때리진 않을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아이가 가끔 말을 듣지 않고 밖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냉혹한 눈초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물론 아이를 잘 교육하고 싶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하지 말라고 하고 화를 내는 거? 근데 가끔 애가 악에 받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나도 엄마이기는 하지만 엄마기 전에 사람이고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본능과 이기심밖에 없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다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그냥 조용히 하라고 날 때리고 말았거든요.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너무 큰 사랑을 해줘서 아이가 이렇게 제멋대로 구는 걸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곤란한데 제 남편은 왜 멀뚱히 있을까요? 왜 아이한테 윽박 지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면 왜 아이가 문제 일으켰을 때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굴 수도 있는 거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를 상대로 그렇게 훈육을 하고 싶을까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나름대로 복잡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키우면 키울수록 잘 모르겠어요. 키우다 보면은 알게 되겠지 했는데 애는 점점 크고 말은 점점 안 들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거짓말도 배워오고 나쁜 말도 배워오고 제법 출출대거나 불평불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말대꾸도 하고요.
엄마로서 완벽한 가정 환경, 그리고 교육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주변 엄마들한테 애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도 물어보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엄마만 보면 친한 척 하면서,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친한 척 하면서 애들 뭘로 가르쳤는지, 어떻게 집에서 교육시키는지, 학원은 어디로 보내고 학습지는 뭘 푸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런 걸 사오면 애는 문제 풀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요. 혼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비두자니 이 애 인생을 방치하는 것 같고, 혼내자니 어린애 기를 죽이는 것 같고. 내 마음만큼 잘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엄마가 널 이렇게 사랑해 라고 나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 방식이 너무 서툴고 최선을 다하는데 아이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애한테. 나도 모르게 아이의 등짝을 때렸어요. 소리를 쳤어요. 일순간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애가 겁을 먹고 울었어요. 미안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단이 나게 하는 거야? 속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요. 나 자신이 최악의 부모 같다고 느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정말 최선이에요. 난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고, 완벽한 부모 그거 뭔지도 모르겠고 알아야지 하는데, 지금 이 이상 노력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있고, 완벽한 엄마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해줘도 아이는 잘 따라주지 않아요, 내 뜻대로. 그냥 어렸을 때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랑 또 달라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누구 닮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가 이제는 제법 자라서 사춘기가 됐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랑 말도 잘 안 하고, 공부는 잘 돼가는지 물어보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혹시나 내가 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때가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때라고들 하는데, 지금 잘 잡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많은 것들이 이미 탄탄대로로 준비되어 있다면 이 아이의 인생에 도움 많이 될 텐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지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부모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를 몰아붙이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아이한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줬어요. 물론 그런다고 아이가 잘 따라오진 않았어요. 자꾸 뒤에서 딴짓하고 안 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너무 답답하네요. 정말 10수년을 헌신했는데 대체 얘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최고가 되라고까지는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왜 하다 말지? 왜 안 하지? 나라면,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나라면 했을 텐데. 쟤는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해가 안 가. 쟤는 이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거야. 겁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 아이한테 막 독서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래? 커서 뭐가 될래? 아이는 그럴수록
나와 더 많은 거리를 둡니다. 성인이 되었고 대학에 입학을 했고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 애도 더 이상 내 말을 듣는 것 같지 않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의견이 같았던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따금씩 머리 꼭대기까지 짜증과 속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를 저렇게 외면하고? 내가 하루 종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남들 비위 맞춰가면서 일해서 벌어 먹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놨더니 뭐가 저렇게 힘들고 뭐가 저렇게 어렵고 날 왜 이렇게 원망하는 거지?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어린 자식이 철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나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부모님이 다 지원해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퍼즐로 놀기나 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다는 걸까요? 진짜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 날 이렇게 해줬으면 난 이악 물고 했을 텐데. 내가 그동안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른 엄마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다 쏟아 부었는데, 그래, 최고의 엄마는 아니었겠죠.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결과가 보자, 자식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최고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낸 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누워서 핸드폰 하는 저 모습이라고요? 난 용납할 수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물론 자식한테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럼 내 인생은 어디로 갔죠? 나의 건강, 나의 젊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보다 너무 많이 늙어 있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통장에는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 없고, 노후 자금도 이제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애가 사회생활은 잘 할런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진짜 화가 나요. 대체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쟤는 대체 뭘 한 거지? 나는 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이런 철없는 소리나 하고 대체 뭘 했느냔 말이에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을까요? 너무 곱게만 키웠을까요?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들만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면 모든 게 다 알아서 좋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인생이 불안하고 인생이 고달플 때마다 전 더 많이 헌신했어요. 자식의 삶만큼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근데 어떻게 내 인생을 갈아 넣은 자식의 삶이 고작 저렇게 될 수 있죠? 저 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뭘 받은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가끔은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이 올라와요. 넌 어떻게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모르니? 넌 어떻게 그렇게밖에 나한테 보답을 못하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아이가 요즘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대책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그만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나 찾았다고 너무 신나하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당연히 싫어하고요. 그래서 반대했는데 또 반대했다고 토라져가지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의 뜻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길이 자식을 뻔히 망치는 길이라면? 자식이 눈물을 흘릴 그런 길이라면? 부모로서 두고 봐야 할까요? 전 제가 원망을 듣더라도 안 된다고 해야겠어요. 기필코 말려야겠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직업은 안 돼. 이 길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의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악은 피하기 위해서. 난 내가 가진 모든 걸 쓸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내 말에 조금 약하니까. 나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 그것들을 흔들면서 아이를 지켜낼 거예요. 대책 없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면서 혼자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내 아이. 내가 아니면 누가 지도하고 알려주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엄마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마도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엄마는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아. 엄마는 무조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 뭘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부터 말해.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말래.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준 적이 없어. 내 인생을 자기의 것처럼 생각해 대신 결정해 주려고 해. 해보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말부터 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전부이자 최고라고 생각해. 세상은 바뀌었는데. 엄마의 기대를 들어주는 건 지쳤어. 엄마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한멸라. 그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어. 근데 그러려고 보니까 저 엄마의 등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고집불통에 때로는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어쩌면 나를 때렸던 엄마를 보는 게 가슴이 묵직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렴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길을 권했나 싶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 의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녀가 날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나한테 최선을 다한 것도 알겠어. 근데 그게 나한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왔고 날 너무 아프게 했어. 날 사랑한다며. 근데 나 아직도 기억해. 엄마가 나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나를 살벌하게 노려보고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했던 거 나 다 기억해. 엄마 나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야? 갑자기 횟가닥 돌아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래서 진짜 그 순간에도 날 사랑했냐는 거야.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럴까봐 가장 힘들었어. 엄마의 진심을 확인했는데도 우리 사이에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 왜 서로를 사랑했는데 결말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밖에 없지? 우리는 대체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엄마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렸을 때처럼 순수하게 엄마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세상이 엄마에게 너무 완벽한 엄마를 강요했는지도 몰라.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물려줘야 되고, 완벽한 사랑을, 보살핌을 늘 줘야 되고, 완벽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며, 어디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엄마가 되어야 하고, 평생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엄마의 역할. 그게 엄마가 암묵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강요받은 엄마의 모습이겠지? 엄마는 그 역할을 때로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너무 힘들었고, 그 역할이 너무 버거울 때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서 나한테 상처 줬던 거겠지? 그러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나서는 삶이 너무 공허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메말라 버린 거고,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린 건 엄마가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 엄마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슈퍼파워가 나오진 않는다는 걸. 아마 내가 지금의 나이에, 엄마 나이에 한 아이를 키웠다면 나한테도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어쩌면 나라면 그만큼 못했을지도 몰라. 난 대체 엄마한테 왜 그런 걸 기대한 걸까? 세상이 엄마라는 역할을 거대한 걸로 만들고 위대한 걸로 만들어서 엄마 스스로 그 역할을 뒤집어 써서 세상의 분위기가 엄마를 그렇게 몰아붙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내가 그 역할을 기대해서 엄마는 어쩌면 혼자서 노력하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엔 비틀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그 비틀린 사랑이 엄마도 나도 너무 아프게 만든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된 거 아닐까? 이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엄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날 사랑했어. 하지만 동시에 날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았던 때도 있었어. 엄마의 감정이 더 중요했다던가, 엄마의 두려움이 더 컸다던가, 그냥 엄마의 안중에 내가 없었던 순간도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엄마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아픈데 어쩌겠어. 엄마도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그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아직도 막 납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 엄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완벽해야 되는 사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 근데 언제까지나 내가 이 커버린 몸으로 엄마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순 없잖아. 그게 얼마나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알면서도 계속 외면하는 건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엄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나를 아프게 한 건 변하지 않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괜찮아질 때까지 엄마를 어쩌면 마음속으로 많이 미워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 아픔이 천천히 나아지면 그만큼 엄마를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해. 왜 그때 엄마한테 그 역할이 쉽지 않았는지, 얼마나 많은 부담과 압박감 속에서 엄마가 혼자 많은 것들을 이겨냈을지 하나씩 이해해 볼게. 그러면 앞으로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 몰라서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준 거라면 내 아픔이 다 나았을 때 그때 엄마한테 하나씩 알려줘 볼래. 사랑하는 사람한텐 이렇게 대해야 해요. 소중한 사람을 배려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해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대하면 큰 상처를 입고 말 거예요. 아무리 엄마 자식 사이여도 최소한의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꼭 필요해요. 나는 엄마를 엄마로 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완벽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최고의 엄마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제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최선이었다고 해서 나한테 최선인 건 아니지만요. 당신의 삶에서 최선이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 보면 어때요? 처음부터 완벽한 엄마는 없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자식인 내가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아, 미안한데 왜 말을 그렇게 뾰족하게 해? 예쁘게 말할 수도 있잖아. 엄마, 나는 엄마가 그때 어렸을 때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었어. 난 엄마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해줬던 기억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때 너무 행복했거든. 내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나 완벽한 자식은 아니지만 엄마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혼자서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되라는 거, 엄마가 바라는 거 다는 못해. 내 인생을 즐겨야지. 대신에 엄마도 엄마 인생을 즐기면 어때? 좋아하는 걸 즐기는데 나이가 어딨어.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씩 해보는 거야. 옛날 일 지금 생각하면 참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힘들었던 기억도 많았어. 엄마를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엄마도 미숙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나도 그랬고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완벽한 엄마는 없다는 거. 되게 엄마를 이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았거든? 근데 옛날처럼 독하지 않은 말은 못하게 할지라도 어쩐지 나이 들어버린 약해진 엄마를 보니까 엄마의 눈을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어쩌면 내가 기억하지도 못한 때에 엄마가 나한테 무수히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엄마가 이해하기 어렵고 속상하고 하나도 내가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따뜻한 기억이 있는 만큼,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는 만큼 엄마한테 손을 내밀고 싶어. 우리 관계가 더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 주지 않게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 앞으로 그렇게 해보면 어때? 날 더 이상 어린아이로만 보지 말아줘. 나도 다 자랐거든. 날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어린아이보다 성인 대 성인으로서 똑부러지게 말할 거야.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투정 부리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어린아이를 졸업할 수 없다는 걸 이젠 알았거든. 그리고 차근차근 엄마에 대한 원망, 상처받은 것들 하나씩 열어볼 거야. 엄마도 날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았다며.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감정에 서툰 그릇된 욕망과 그릇된 믿음을 가진 엄마가 나한테 준 상처들, 내가 이것들 치유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괜찮아져서 엄마한테 손을 내밀고 싶을 때, 그때 난 좀 더 용기를 낼게. 사실 엄마가 내 마음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면 좋겠지만 어렵겠지? 엄마는 이미 으로 상심하고 있는 상태잖아. 몸도 아프고 외로움도 느끼고. 아휴, 엄마랑 안나 왜 이러냐. 각자 힘내자. 서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헌신하지 말고, 너무 최고의 자식, 최고의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고, 따뜻한 눈빛을 공유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참,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왜 나한테 사과하면 죽을 것처럼 구는 건지 말이야. 아무튼 이제 알겠어. 날 사랑했다는 거지?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 내가 엄마를 이해하는 이 길을 가는 이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도 쭉 내 힘으로 나아갈 테니까, 엄마는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잔소리도 좀 하지 말고, 참견 좀 그만하고 엄마의 인생을 살아. 오랫동안 내팽겨친 엄마의 인생 되찾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하고 엄마의 인생으로 즐거움을 채워. 그래야 내가 좀 더 가볍게 내 인생에 집중하지 않겠어? 엄마 걱정 안 하면서. 고생 많았고 고마웠고
근데 좀 미웠고 아직 조금 원망스럽고 그래도 완벽하지 않은 그런 사랑마저 나한테 없었다면 내 삶은 더 무겁고 힘들었을지도 몰라. 엄마가 줬던 어린 시절의 그 온기가 나한테 때때로 엄청 큰 힘이 되어줘. 내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줘서 참 고마워. 엄마의 사랑, 엄마의 표현 못할 진심, 그 진심이 나의 심장과 연결됩니다. 느껴보세요. 너무나 서툰 이 사람이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드러나지 못한 그 진심이 내 심장으로 느껴집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몸에 힘 빼고 심장 풀리면서 자, 느껴보세요. 주름진 얼굴을 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눈빛을 한 엄마가 나를 가만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사과도 못하고 최고의 엄마가 되지 못해서 널 아프게 해서. 하지만 엄마는 널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게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을 수도 있어. 너무 서툴 수도 있어. 그래도 그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만 진심이었어. 넌 어떠니? 너도 날 사랑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부모님에게 느꼈던 원망 잠깐 제쳐두고, 죄책감 잠깐 제쳐두고, 슬픔 잠깐 제쳐두고, 순수하게 내가 그녀에게 느꼈을 과거에 느꼈던 그런 사랑, 그녀를 위하는 마음,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응원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녀의 심장에 전달해 주세요. 서로의 심장을 맞대고 포옹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힘이 될지, 기쁨이 될지, 반대로 그녀의 진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용기를 주는지. 진심이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때부터, 지금부터는 이 진심이 어떻게 비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돌고 돌아 먼 길을 지나온 엄마와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아직 풀지 않은 수수께끼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장에 큰 설렘을 주네요. 벅찬 감동을 주네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세요. 받아들이세요. 의심하느라 인정하지 않았던 엄마의 사랑을, 진심을,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부정하려 애썼던, 외면하려 애썼던 그녀의 사랑을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제서야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할 수 없지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준, 너무나 서툴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사람, 고마운 사람, 미안한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난 나의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린 시절 잠깐이라도 내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려 할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니까요. 단지 그러고 싶어서, 그녀를 사랑해서,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 뿐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나는 꽤 큰 사랑 속에서 자랐네요. 나는 사실 사랑받는 아이였나 봅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을 뿐. 깊게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때 그때의 느낌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걸 느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나를 보호해주고 길러주는 보금자리. 그녀 안에서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거친 세상을 힘껏 나아갈 만큼의 충분한 사랑을요. 나는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내가 기억하진 못했지만요.